기대를 모았던 미러 정상회담이 합의 없이 끝났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휴전 성사 여부는 우크라이나에 달려 있다고 했는데요. 내일 열리는 트럼프 대통령과 젤렌스키 대통령의 회담에 이목이 주목됩니다. 관련해서 두진호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유라시아 연구센터장과 함께 자세한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미러 정상회담이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우크라이나 전쟁 출구 찾기는 더 늦어진 것 같습니다. 두 정상 모두 긍정적인 반응을 내놨지만 휴전 합의에는 결국 이르지 못하면서 노딜로 끝났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정상회담이 없는 것보다 정상회담을 함으로써 우크라이나 전쟁을 조기에 종식시키기 위한 이런 외교적 노력을 계속적으로 전개하는 데 있어서 미국과 러시아 양 정상이 공감했다는 것은 의미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당초 예상했던 것은 이 소인수 회담에 이어서 국방장관 그리고 재무장관 심지어 미측에서는 상무장관까지 함께하는 확답 회담이 이루어질 걸로 예상이 됐는데 그것은 생략이 됐고요. 그래서 당초 한 크렘린궁의 크렘린궁 예상대로였다면 최소 6시간에서 7시간 정도 이 정상회담의 시간이 소요될 걸로 예상이 됐는데 한 반절 정도밖에 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그것도 그렇고 별도의 공동선언문도 나오지 않았고요. 또 정상회담이 끝난 다음에 그냥 일방적으로 푸틴 대통령 하고 싶은 말 하고 또 이어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하고 싶은 말 하고 해서 별도의 이 언론과 별도의 질의응답 없이 이렇게 끝났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문서에 어떠한 합의도 제도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끝났다는 부분은 좀 아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어쨌든 이 정상회담 자체에 많은 의미를 부여하고 있고요. 그래서 굉장히 10점 만점에 10점이라고 하는 이런 점수를 관대하게 줬고 푸틴 대통령도 모스크바에 복귀해서 이제 주요 리더십들과 함께 매우 시의적절하고 유용한 회담이었다 이렇게 좀 자화자찬하는 분위기입니다. 예, 이 트럼프 대통령이 회담 직후에 합의 여부가 젤렌스키 대통령에게 달려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휴전을 위해서 러시아의 압박보다는 좀 우크라이나의 양보를 요구하는 것 같은 모습을 보이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어떻게 해석을 하는 게 좋을까요? 한 두 가지 정도 의미가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공은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넘어갔다. 그의 결심만 남아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그의 결심만 남아있다라고 하는 그 의미는 무엇일까요? 즉, 이 전쟁 종식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사안 중에 하나가 영토 문제인데요. 이에 앞서서 미러 정상회담을 통해서 이제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안전 보장에 대해서 러시아가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은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이 원하는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가입을 의미하는 것은 아닐 것이고요. 그러나 구체적인 조치는 나오지 않았지만 러시아 측에서 이런 우크라이나에 대한 안전 보장을 구두로 확약했다는 부분은 좀 진전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런 측면에서 종전 협상 과정에서 첨예하게 이렇게 좀 다툼이 있었던 쟁점이 하나 일부 해결된 걸로 보여집니다. 결국 이제 또 남아있는 중요한 쟁점 중에 하나는 영토 문제입니다. 결론적으로 젤렌스키 대통령은 지금까지 우크라이나의 주권적 영역 단 1인치의 영토도 러시아에 절대 양보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입장이었습니다. 트럼프 2기 출범 이후에 미국 당국은 러시아의 입장, 그러니까 러시아가 군사적으로 통제하고 있는 돈바스 2개의 지역과 자포리자라든지 헤르손 이런 지역은 종전 협상의 조건이 될 수 없다라는 입장을 주장을 해왔는데 트럼프 2기 행정부는 그런 러시아의 주장을 일부 동조를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젤렌스키 대통령의 결심에 달려있다고 하는 부분은 여러 쟁점들은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서 어느 정도 완화하고 수용하고 양보하는 방향으로 가는 데 있어서 양 정상이 공감대를 이루었고 그런 부분들도 어느 정도 젤렌스키 대통령도 수용 가능한 수준이 아닌가 싶고요. 영토 문제만큼은 자칫 내정 간섭, 주권 침해 부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트럼프 대통령은 비록 러시아 편을 들기는 했습니다만 적극적으로 나서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 이제 여하한 쟁점 사항들 해결했으니 남아있는 영토 문제에 대해서는 젤렌스키 대통령이 답을 하고 결심을 해라라고 이렇게 한편으로는 제안을 하지만 핵심은
선택을 강요하는 듯한 그런 모습을 지울 수는 없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미 휴전의 합의 내용은 거의 다 만들어졌고 이제 젤렌스키 대통령이 동의만 하면 된다 이런 의미로 좀 받아들일 수 있는 건가요? 강요를 한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앞서서 이제 저희들이 미러 정상회담을 통해서 별도의 제도화된 어떤 문서, 뭐 공동선언문이 없었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만 예. 꼭 제도화된 문서가 없더라도 또 구두 합의라는 것이 있죠. 그래서 또 트럼프 대통령도 몇 가지 부분을 제외하고 상당한 지점에서 양측 간의 공감대를 이루었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뭐 공동선언문만 없었을 뿐이지 주요 쟁점 사항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둘러싼 문제와 그리고 미러 간의 이제 상호 협력을 위한, 예를 들면 경제 협력을 포함한 이런 다양한 부분에 있어서 양측 간에 상당한 공감이 이루어졌을 수 있다, 이렇게 좀 평가합니다. 예.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회담 전에 합의가 불발될 경우에는 2차 관세 등의 후과를 예고했었는데 정작 회담 뒤에는 지금은 그것을 생각할 필요가 없다라면서 유보적인 입장을 취하기도 했거든요. 이건 좀 이야기가 잘 오고 갔다라는 이야기일까요? 네, 결국 한편으로는 그것을 위해서 뭐 트럼프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대로 푸틴 대통령을 알래스카 미 본토로 불러들였고 푸틴 대통령 또한 미러 정상회담을 통해서 어찌 보면 단번에 국제사회로부터 그동안에 강하게 있었던 제재 그리고 고립을 회피하는 듯한 그런 나름대로의 성과를 얻은 것입니다. 물론 지금 뭐 미국이 전 세계 동맹 우방국을 상대로 다소간의 적대적인 관세 정책을 이렇게 시행을 하고 있고 마치 그런 결과를 통해서 미국이 당장의 승자처럼 보이지만 결국 장기화되면 어떤 미 내부의 인플레이션도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이를 수 있기 때문에 특히 미중 이 관세 정책, 그로 인한 쌍방 간의 극한의 경제 이런 경쟁들이 자칫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 있었던 리스크가 없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푸틴 대통령이 이 미국을 방문하고 또 미러 정상 간의 쟁점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렇게 이견을 좁힘으로써 갈등보다는 이제 협력 그리고 건전한 어떤 경쟁 관계로 나아갈 수 있었던 그런 결과들이 한편으로는 미중 관계에 한편으로 반사 이익을 줘서 예를 들어서 러시아로부터 가스와 원유를 수출하는 그 국가의 세컨더리 제재, 그러니까 중국과 인도를 향한 것이죠. 그래서 네. 필요에 따라서 100%의 적대적 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 했던 부분들인데 결과적으로 미러 정상회담이 어느 정도 100%는 아니지만 트럼프 대통령에게 충족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옵션을 취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보다 유보적인 태도로 변한 부분이 있겠습니다. 예. 외신 보도에 따르면 이 푸틴 대통령이 돈바스 철군을 조건으로 휴전을 제안을 했고 트럼프 대통령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전해지고 있는데 이 우크라이나 영토 일부를 러시아 점령지로 인정하는 셈인 거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이야기를 한 것처럼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결국에 이거 받아들이느냐 이 문제일 텐데 현실화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영토 문제라는 것을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젤렌스키 대통령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거든요. 현행 우크라이나 헌법상 2014년에 러시아에 빼앗긴 크림 지역을 포함하고 그리고 지금 뭐 문제가 되고 있고 러시아가 점령하고 있는 돈바스 지역 이런 영토 문제에 대해서 헌법에 명시가 되어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즉 빼앗긴 크림과 문제가 되고 있는 돈바스 지역을 일종의 회복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지가 헌법에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젤렌스키 대통령 혼자 결심한다고 해서 끝날 문제가 아니고 결국은 국민 투표를 통해서 헌법을 바꾸든지 아니면 별도의 사안, 영토 문제에 대해서만 국민으로부터 재신임을 받든지 하는 이런 정치적인 어떤 옵션 없이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아마 이제 현지 시간으로 8월 18일 워싱턴 DC를 젤렌스키 대통령이 찾아서 네. 그런 영토 문제와 관련되어서 뭐 트럼프 대통령과 뭐 다양한 또 의논을 이어갈 텐데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다 저는 이렇게 평가합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내일 트럼프 대통령과 젤렌스키 대통령의 회담이 예정돼 있는데 이 회담에서 영토 교환과 안보 보장 등 종전 조건이 논의될 예정입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이 이 트럼프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이 합의를 한 내용에 대해서 어느 정도 수용을 할지 그리고 푸틴 대통령까지 참여하는 3자 회담으로도 이어질 수 있을지 그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영토 문제는 젤렌스키 대통령 단독으로 결심할 수 있는 그런 사안은 아니기 때문에 이 영토 문제를 가지고 아마 미러 간에 그리고 미 우크라이나 간에 트럼프 2기 출범해서 지금까지 있었던 것처럼
이제 미국이 중재해서 여러 차례의 종전 협상을 거칠 것 같습니다. 그 어떤 플랫폼의 모습은 정상들이 나서서 어떤 단판을 짓는 그런 탑다운 방식의 어떤 회담이 아니고요. 지금처럼 튀르키예가 중재해서 러시아 측과 우크라이나가 이스탄불에서 만나는 그런 실무 회담이 뭐 튀르키예가 아닌 이제 미국에 의해서 이제 또 다른 테이블이 차려져서 이런 영토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또 논의들을 이어갈 걸로 예상이 되고요. 아마 그 결과도 물론 지금 낙관하기는 어렵죠. 예. 낙관하기는 어렵습니다만 그런 결과들이 어느 정도 성숙이 된다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중재해서 푸틴 대통령과 그리고 젤렌스키 대통령이 함께하는 3자 정상회담이 미국이나 제3의 장소에서 개최될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 있습니다. 물론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젤렌스키 대통령이 워싱턴 DC를 찾고 그 결과가 좋다면 단서를 달았죠. 그래서 8월 22일 안으로 3자 정상회담도 가능하다라고는 낙관론을 펼치고는 있습니다만 예. 트럼프 대통령은 낙관론이라기보다 언제나 거래의 방식으로 이런 이슈들을 몰아가고 있기 때문에 어떤 현실을 고려한 예상 가능한 8월 22일 안에 3자 회담으로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이번 미러 정상회담 이후에 푸틴 대통령이 내놓은 반응이 시기적절하고 유용했다라는 평가였습니다. 이 평가를 두고 결국에는 이 국제적 고립을 벗고 외교적 성과를 챙긴 승자가 푸틴이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이 분석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내용과 형식 그리고 질과 양 측면에서 나름대로 푸틴 대통령은 판정승을 거뒀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미국도 트럼프 대통령도 굉장히 긴장한 모습이 역력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알래스카 그 앵커리지 합동군 기지에서 어떤 미국이 할 수 있는 또 최고의 예우를 통해서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을 환영을 했고요. 네. 어찌 보면 그 모습 자체가 푸틴 대통령이 지난 최소한 4년에 걸쳐서 우크라이나 침공한 이후에 여하한 어떤 서방이 주관하는 국제회의에 참석할 수 없었죠. 또 국제 형사재판소에서 이미 체포 대상에 올라 있기 때문에 그런 회원국들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들 대부분 중국, 인도 그 안에는 북한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예. 이런 권위주의 진영들 국가만 순방을 했는데 이번에 이제 미국을 방문을 했기 때문에 그 자체로 국제사회의 강력한 제재의 빗장이 마치 좀 이렇게 해소되는 듯한 그런 인상들을 아마 국제사회가 받을 수밖에 없었을 것이고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그간에 이제 스티프 유트코프라고 하는 미국 중동 특사가 명칭은 중동 특사지만 사실은 우크라이나 그리고 러시아 중재를 하는 다양한 임무를 수행했던 그런 인물인데요. 그런 중재를 통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도 어느 정도 이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위한 사안에 대해서 리뷰가 되었고 또 한편으로는 러시아 편을 들기도 했었죠. 그런데 이번에 푸틴 대통령이 이제 알래스카에 와서 정상회담을 통해서 그간의 이런 특사를 통해서 오고 갔던 다양한 협상 조건들에 대해서 정상 간에 공감을 했다고 하는 부분들이 아마 푸틴 대통령으로서는 구도로서 확인이 되었기 때문에 굉장히 만족스럽게 모스크바로 복귀를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유럽 주요국들이 일단 휴전 후 협상 입장에서 물러나서 우크라이나 안보 보장을 구체화하는 쪽으로 방향을 튼 것도 좀 눈에 띄는데요. 이런 변화가 앞으로의 협상 구도에는 어떤 영향을 줄까요? 어쨌든 푸틴 대통령도 우크라이나에 대한 안전 보장 조치를 취할 수 있다라고 과거에 비해서 다소 완화한 그런 입장을 보였기 때문에 유럽연합에서도 이제 공동선언문을 내서 이런 미러 정상회담의 노력, 푸틴 대통령의 노력에 대해서는 칭찬하지 않았고요. 이런 트럼프 대통령의 노력, 즉 정의롭고 지속 가능한 평화를 위한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적 노력을 굉장히 높게 평가한 겁니다. 이제 유럽연합도 우크라이나 종전 이후에 이 평화 구상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고민들을 본격적으로 하게 될 텐데 지금까지는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 이후에 독일, 영국, 프랑스 이른바 의지의 연합이 되겠죠. 유럽연합과 북대서양조약기구 회원국들을 중심으로 그러나 미국은 없는 북대서양조약기구 일부 회원국들이 우크라이나의 3만 명 정도 유럽 평화유지군을 좀 파병해서 러시아의 추가적인 침공을 억제하고 유럽 전체의 평화와 번영을 견인하기 위한 이런 노력들을 구상을 해왔는데 앞으로 이제 그런 부분들이 또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빠진 북대서양조약기구가 결국은 북대서양조약기구 회원국들이 우크라이나의 평화유지군을
파병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지금까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침략 전쟁을 벌인 이유는 나토의 동진을 억제하기 위해서 우크라이나의 전 영토를 완충지대화하기 위한 그런 노력도 없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과연 러시아가 향후에 이제 또 전개될 그런 러시아와 유럽연합과의 별도의 종전 협상에서 과연 평화유지군에 대해서 이렇게 수용을 할까 하는 부분들은 여전히 좀 부정적인 전망들이 좀 우세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전망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내일 트럼프 대통령과 젤렌스키 대통령의 회담이 예정돼 있는데요. 이 회담을 통해서 휴전이 좀 성사될지 여부를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두진우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유라시아 연구센터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